안녕하세요.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는 무색, 무취, 무미의 액체, 물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물을 한데 모으면 지름 1385km에 달하는 거대한 구체가 되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양의 물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너무 흔해서 때로는 그 존재를 잊고 살지만 사실 우주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물질의 기원을 지금부터 함께 추적해보겠습니다. 우주적 관점에서 볼 때 액체 상태의 물을 품은 행성은 극도로 드뭅니다. 태양계 내에서도 오직 지구만이 액체 상태의 물을 1385경 리터나 보유하고 있죠. 만약 외계인들이 자유롭게 우주를 여행한다면 지구는 아마 전 우주 최고의 워터파크 휴양지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구는 어떻게 45억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귀한 물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완벽한 우연이 작용했습니다. 첫째, 적당한 중력을 가진 대기가 증발한 물이 우주로 날아가지 않고 구름과 비로 순환하게 묶어두었습니다. 둘째, 표면은 태양열에 모두 증발하지도 차가운 우주에서 얼어붙지도 않는 절묘한 골디락스 존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 내부의 멘틀에 존재하는 사문석 같은 광물들은 마치 스펀지처럼 분자 형태로 물을 가두어 바다수배에 달하는 물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지구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45억 년 전 명왕 누대 시기 지구는 모든 것이 증발해버린 지옥과도 같았죠. 지표면 온도는 섭씨 2000에 달했고 원시 행성 테이아와의 대충돌 사건으로 지구는 끓어오르는 용암 바다였습니다. 설령 이 시기에 물이 존재했더라도 이 지옥 같은 환경에서는 단 한 방울도 남지 않고 우주로 모두 증발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태양계의 형성 규칙에 따르면 지구는 원래 건조해야만 하는 행성입니다. 수성이나 금성처럼 태양과 가까운 행성들은 열에 의해 물이 증발하고 화성처럼 멀리 떨어진 행성들은 약한 중력과 추위로 인해 물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목성과 토성 같은 외행성들에는 얼음이 풍부하지만 암석형 행성인 지구는 다른 행성들과 마찬가지로 메마른 돌덩어리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구는 물 넘치는 행성이 되었죠.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첫 번째 단서가 등장합니다. 바로 우주먼지 속의 응계력입니다. 원시 태양계의 수증기는 너무 뜨거워서 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세한 먼지 입자들이 이 물을 임시로 잡아두는 스펀지 역할을 했습니다. 이 먼지들이 뭉쳐 아기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화학 반응을 통해 내부에서 일부 물 분자가 생성되었습니다. 즉, 우주먼지가 물 분자를 잡아주는 핵심 역할을 하여 지구 형성 과정에 물을 공급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잃어버린 퍼즐 조각이 있습니다. 바로 젊은 태양의 폭풍입니다. 물의 필수 재료인 산소는 무거워서 지구에 남아있었지만 또 다른 필수 재료인 수소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젊고 강력한 태양풍, 즉 솔라 윈드가 이 가벼운 기체들을 목성과 토성 같은 외행성으로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행성의 얼음이 풍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구에 바다를 가져다준 결정적인 배달자가 있었으니 바로 콘드라이트 운석입니다. 수십억 년간 태양계 외곽에서 날아온 콘드라이트 소행성들은 은밀한 형태로 물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얼음이나 액체 형태가 아니라 광물 구조 자체에 산소와 수소가 화학적으로 단단히 결합된 상태였습니다. 이 암석들이 끓어오르는 용암 바다에 떨어지면서 갇혀있던 수증기가 대기로 뿜어져 나왔고 이것이 바다 형성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최초의 바다는 현재의 바다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현재 지구의 바다는 일기압에서 100명 끓는 점이지만 하데스기 지구의 대기는 엄청난 양의 수증기와 이산화탄소로 인해 현재의 215배에 달하는 압력을 가졌습니다. 이는 수십밀만 M의 압력과 맞먹는 수준이었죠. 기압이 높아지면 끓는 점도 올라갑니다. 압력밥솥의 원리처럼 표면 온도가 230에 달했음에도 물은 끓지 않고 초가열된 액체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미스터리의 반전이 나타납니다. 운석의 물과 지구의 물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물의 기원을 추적하는 지문은 수소의 무게, 즉 동위원소 비율에 있습니다. 모순적이게도 운석 속 물은 무거운 중수소 비율이 높은 반면 지구의 바다에는 가벼운 수소가 훨씬 많습니다. 만약 단순히 운석이 물을 배달한 것이라면 두 비율이 완벽히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가벼운 물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2021년에 밝혀졌습니다. 엔스타이트 콘드라이트라는 특정 운석에서 지구와 동일한 가벼운 수소 비율이 발견된 것입니다. 실험 결과 태양풍의 양성자가 암석 표면의 산소 원자와 충돌해 전자를 빼앗으면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가벼운 물 분자를 직접 합성해낸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즉, 태양이 직접 물을 만들어낸다는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구의 1385경 리터 바다는 단순히 우주에서 날아온 얼음 조각이 녹은 것이 아닙니다. 수십억 년 전 태양계 외곽에서 날아와 암석이 품고 있던 물과 젊은 태양의 빛이 돌을 때려 만들어낸 물이 섞여 완성된 것입니다. 이는 우주적 협업의 결과물이며 바다를 완성한 우주의 레시피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140억 년의 우주적 타임라인 속에서 벌어졌습니다. 물의 절반인 수소는 우주의 시작인 빅뱅 때 태어났고 나머지 절반인 산소는 오직 거대한 별이 죽으며 남긴 즉 초신성 폭발에서만 만들어집니다. 사실 우주에는 물이 넘쳐납니다. 심지어 초대질량 블랙홀 주변에서는 지구 바다의 140조 배에 달하는 거대한 물 저장소가 발견되기도 했죠. 이로써 지구의 모든 물은 140억 년 전 빅뱅에서 태어난 수소와 수십억 년 전 별의 죽음에서 태어난 산소가 만나 완성된 우주적 시간의 산물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물을 몇 잔이나 드셨나요? 그 작은 한 잔의 물 속에는 수백억 년 전 우주의 시작인 빅뱅과 우주 어딘가에서 찬란하게 타오르다 생을 마감한 고대 별들의 기억이 온전히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우주의 역사를 마시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